47.8%, 14.9일. 지금 보신 이 숫자 절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2명 중 1명꼴인 47.8%가 엄마 뱃속에서 조금 일찍 혹은 조금 작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즉 인큐베이터나 니큐에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14.9일을 입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아보험은 10년, 20년 뒤 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출산 직후,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청구할 수도 있는, 어쩌면 모든 보험사에서 입맞춰 말하는 실비보험보다도 더욱 현실적인 보험인 거죠. 그런데 아직도 어디가 사은품을 많이 주는지, 어디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설계를 하는지만 찾고 계신가요? 막상 내 아이가 아픈데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 통보를 받는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설계안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실제 병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보험사가 깐깐하게 구는 청구 분쟁에서 내 아이를 확실히 지켜내는 법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면서 그때 그 영상 보고 가입하길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2026년 최신 개정판 100점짜리 태아보험 설계안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태아보험 설계안 보시면 이번 일당이 뭐가 참 많죠. 크게 3가지 갈래만 기억하세요. 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다 보장해주는 기본 입원 일당, 비싼 1인실을 쓸 때 리스크를 막아주는 1인실 담보, 인큐베이터나 니큐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중환자실 담보. 이걸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보험의 대원칙은 바로 포괄적 보장이기 때문이에요. 암보험을 들 때 폐암 진단비나 간암 진단비 각각 따로따로 챙기는 것보다는 모든 암을 다 보장해주는 일반암 진단비가 우선인 것과 똑같습니다. 이번 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1에서 180일 담보가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합니다. 바로 인큐베이터나 니큐부터 의원, 어린이병원, 종합병원, 상급 병원까지 병원 규모와 관계없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수치를 보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2024년에 발표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0세부터 4세까지 영유아 입원 환자 수가 20만 명이 좋게 넘습니다. 이는 10대, 10살부터 19세 청소년 입원 환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이죠. 유아기 때는 면역력이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나이대보다 입원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필승 조합 딱 4가지를 권장드리는데요. 첫 번째,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5만원. 두 번째, 질병 입원 일당 1에서 30일 2만원. 종합병원 1인실 3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50만원. 이 4가지를 합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우선 많이 이용하시는 동네 의원이나 어린이병원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하루 최대 7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열나고 아파서 입원을 했을 때 실비에서 안 나오는 입원비 차액 걱정이 덜 수 있으니 정말 든든하겠죠. 그리고 만약 아이가 더 큰 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과 같은 상급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했다? 앞에 담보들이 모두 중첩되면서 하루 최대 6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하루 60만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한번 보면요, 서울대병원 1인실 하루 최소 49만 5천원에서 특실로 가게 되면 90만원 혹은 그 이상까지 나옵니다. 실비에서 10만원을 보장해주면 나머지 수십만원은 고스란히 부모님의 부담인 거죠. 1인실에 보름 동안 입원하면 병실 입원료만 약 500만원이에요. 이 리스크 그냥 방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제 설계한 대로 입원료 0원을 만드실 건가요? 가장 넓은 보장에 가장 확실한 금액을 얻는 것, 이게 진짜 전문가의 설계입니다. 입원비로 당장의 리스크를 막았다면 이제는 가계 경제를 뒤흔드는 큰 병을 대비해야 합니다. 바로 암, 뇌, 심장 3대 진단비인데요. 자, 첫 번째로 말할 건 암 진단비입니다. 보통 일반 암을 1억 정도 구성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 다발성 소아암 5천만원을 반드시 중복으로 구성을 합니다. 왜냐고요? 항암 치료 중 하나인 중입자 가속기 치료나 최신 표적 항암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죠. 보험료는 1,000원 정도로 비교적 부담이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만약 우리 아이가 백혈병 같은 소아암 진단을 받는다면 남들 1억 받을 때 제 고객님들은 총 1억 5천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추가로 나오는 5천만원이 있으면 비급여 항암 치료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험료를 아끼려다 정작 최신 의료 기술 혜택을 포기하는 일, 제 고객님들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게 설계했습니다. 의료 공백 없는 완벽한 방어, 이게 제가 소아암 진단비를 중복 구성하는 진짜 이유인 거죠. 자, 다음은 뇌질환입니다. 여기서 담당자의 실력이 갈리는데요. 일반적인 성인보험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하나면 끝이 나지만 태아보험은 뇌졸중 진단비를 반드시 중복으로 넣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뇌출혈 때문이에요. 뇌졸중과 뇌혈관을 각각 2천만원씩 넣게 되면 각각의 담보에서 신생아 뇌출혈 시 20%씩 400만원과 400만원을 보장받아 총 8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뇌혈관 하나만 넣었을 때보다 보장이 2배나 커지는 노하우인 거죠. 자, 심장은 어떨까요? 비싼 심혈관 진단비 대신 가성비 좋은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실속을 챙겼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0세에서 9세 아이들의 부정맥 발병률은 0.06%에 불과합니다.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은 곳에 비싼 보험료를 납입하기보다는 그 보험료로 차라리
입원비를 더 탄탄하게 구성하는 게 맞는 설계인 거죠. 자, 다음으로는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 선천성 질환 담보를 설명해 드릴게요. 병원에서 심장에 작은 구멍이 보이네요, 혹은 설소대가 짧네요 라는 말 한마디가 가슴이 철렁하실 텐데, 이때 보험이 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건 A사가 좋나요? 혹은 B사가 좋나요? 제가 딱 잘라 정리해 드릴게요. 세상에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수술비 구성이 조금씩은 다를 뿐인 거죠. 자, 먼저 질병 수술비부터 볼까요? A사의 질병 수술비에서는 혈착증 수술은 아쉽게도 빠집니다. 대신 화염상, 모반, 레이저 치료 같은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수술비를 연간 1회씩 꼬박꼬박 챙겨줍니다. 피부 쪽이 걱정이신 분들께는 아주 큰 메리트인 거죠. 그리고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에서 6종에 해당하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혈착증에 대해서는 10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B사 같은 경우는 설소대 수술까지 포함해서 30만 원을 보장해 줍니다. 대신 1에서 5종 보장 금액이 A사보다 조금은 낮게 세팅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정말 큰 리스크인 심장구멍, 심중격 결손이나 구순 9개월 같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예요. 자, A사는 최초 1회에 한해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B사는 최대 600만 원까지, 그것도 연간 6회 한도로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 가족력에 심장 관련 이슈가 있거나 더 탄탄한 선천 보장을 원하신다면 B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A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수술비의 기본은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선천 질환만 보는 게 아니라 살면서 겪게 될 수많은 수술을 대비해야죠. 여기서 포인트는 동일 질병이라도 수술할 때마다 매번 지급이 되느냐인데요. A사는 수술 회당 지급이라 반복 수술 시 유리하고요.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 6종 특약을 포함해서 선천 질환까지 꼼꼼하게 메워줍니다. 반면 타사는 동일 질병 1회로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천장애 출생 진단비인데요. 심방 중격 결손부터 다지증,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때 발견될 수 있는 장애에 대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다만 이 담보는 딱 22주 6일까지만 넣을 수가 있어요. 하루라도 늦어서 23주차가 되면 이 든든한 보장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설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막상 아이가 아픈데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 통보를 받는다면요. 최근 굉장히 뜨거운 이슈죠. 발달 지연 언어치료 보험금 부지급 사건. 치료비로 매달 200만 원씩 나왔는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의료 자문 결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부모님들의 하늘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질병 코드를 한 번 더 살펴봅니다. 똑같은 언어 치료를 받더라도 정신의학과에서 F 코드를 받으면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치료비를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재활의학과 등을 통해서 R 코드를 받는다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죠. 특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도 대학병원의 결과지는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30세 만기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애가 30살이 됐을 때 아파서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바로 이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 전환 제도가 있으니까요. 아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병력이 있어도 만에 하나 암에 걸렸어도 그때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100세까지 보장을 연장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처음 가입할 때 이 특약들이 들어있어야만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뇌심장 진단비를 실수 있게 꼭 넣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평생 보험 가입권을 미리 준비해두는 개념이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입원비부터 빵빵하게 채우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제가 추천드리는 구성으로 설계를 했을 때 출생 후 보험료는 39,05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큐베이터 니큐 대비 입원 일당부터 소암, 뇌출혈 같은 3대 진단비, 그리고 필수 특약까지 모두 다 합쳐도 3만원대면 충분히 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단언컨대 이 구성 그대로 가지고 어디 가서 비교하셔도 좋습니다. 보장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어떤 설계사보다도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가입 후에 더 좋은 설계안을 발견하시거나 내용에서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시다면 가입하시고 3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100% 환불, 즉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 100점짜리 설계안으로 우리 아이의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 두세요. 비교는 그 다음에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설계안의 가성비와 보장 범위에 대해서 제 이름을 걸고 자신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 유모차나 카시트 같은 불법 사은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정작 아이가 아파서 정신없을 때 팀장님 병원에서 이런 코드를 준다는데 괜찮을까요?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대응하죠? 이 질문에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대답해 줄 수 있는 담당자가 곁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수많은 청구를 도와드리면서 처음부터 부모님들께 유리한 방향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가이드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가입은 시작일 뿐이에요. 출산 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변호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년 100점짜리 태아보험 어떻게 보셨나요? 태아보험은 단순히 숙제가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한 가장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가장 탄탄한 보장과 가장 확실한 사후관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채널에 구해줘 보험으로 연락주세요. 우리 아이 예정일에 맞춘 1대1 맞춤 제안서 제가 직접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예비 엄마 아빠들 건강하게 순산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